충격! 익산시 인구 28만 붕괴됐다. 저희가 지난 5월 7일 날 마지막 방송으로 저희가 잠시 쉬었는데 3개월 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판도라 박스 시즌 2. 안녕하십니까, 홍문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 기자입니다. 네. 자,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제가 다소 무겁습니다. 무겁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긴 한데 일단 무거우니까 익산시 인구가 지난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 28만마저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가 됐는데 오프닝 하기 전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준비를 하셨다고 한번 해보시죠. 색다르게. 사기 집단 익산시청 정원율은 사퇴하라. 공약 에세이 최고 등급 웃기고 자빠졌네. 여기에 마지막 앞관 주옥 같은 명품 어록입니다. 정원율 시장 말 바꾸기, 그딴 시장 나도 한다. 이 소리는 2000년 백제고도 익산시청 정문 앞에서 백성들이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아시죠? 아니 지금 일부 시민들이 익산시청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원윤 시장님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행정의 달인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안 쓰겠습니까? 그래서 편파 뉴스고. 그렇죠. 그래야 신문맛도 하고 익산의 자랑 정원윤 시장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저기 익산이 호남에서 그 인구가 광주 그리고 전주 다음으로 많다 그래가지고 호남이 3대 도시였었거든요. 근데 지난 7월을 계기로 해서 인구 28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호남의 4대 도시로 전락, 내지는 여수에도 밀려서 호남의 5대 도시로 추락했다. 호남 3대 도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익산의 자랑, 존경하는 정원율 시장님은 아직까지 호남 3대 도시라고 주장할 겁니다. 왜냐? 광주시는 광역시로 됐기 때문에 기초단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전주 순천에 이어서 3대 도시라고. 그렇죠. 호남의 3대 도시는 지난해 저희가 이제 11월 26일 날 판도라 박스를 그때 찍었을 때 그때 순천시에 3대 도시 유상을 뺏겼어요. 가감하게 넘겨줬습니다. 그 후로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추락을 하더니 인구 28만마저도 이제 붕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인구 28만이 붕괴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인구가 축소가 되면서 행정기구가 이제 축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울러서 보조금까지 축소가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2석으로 돼 있는데, 1석으로 이렇게 또 축소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이게 1석으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인구가 이제 27만 8천 명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곧 27만 8천까지도 깨질 수도 있겠다.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 지금 현재 상태로 내부적인 상황 파악을 해보면 10월 초순경에 마동공원에 있는 자이아파트가 분양이 끝나면 기존에 여기에 그 주소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빠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내부에서 그것을 매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시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에 많은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연불이 됐다. 이에 대해서 정원윤 시장님은 책임을 져야 되고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한 책임. 그리고 내년 시장 선거로 이제 임박하게 됐는데 내년 시장 선거가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심판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한다고 생각하려나? 그래서 지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혈압약 드시겠는데. 그래서 내년에 그 지방선거에는 정원윤 시장의 3선 도전을
하시겠지만 빨간불이 들어왔다. 예? 빨간불이 내 생각에 한 100개 들어왔다. 예. 꺼지지가 않아 빨간불이. 더 이상 재생불로. 이게 2016년도 17, 18, 19, 20, 또 21년도 7월 말 기준으로 따져보면 16년도, 17년도에는 불과 292명이라는 숫자밖에 줄어들지 않았는데 17년도에서부터 18년도 이제 이 진행이 되면서 6,100명, 6,200명 막 이렇게 5,500여 명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2,440여 명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을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익산시가 적기에 도시 개발을 하지 않아서 에코시티나 군산 롯데몰 뭐 이런 쪽의 발전 때문에 빠져나갔고 단순히 혼자 몸이 아니라 가족이 가기 때문에 다시 익산으로 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 회복하기가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자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돌아서잖아요. 돌아오기 힘듭니다. 돌아오기 힘든데 안 돌아오더라고. 안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그 민심이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왜 인구수에 집착을 하느냐 하면 인구수가 지역 경제를 그 받치는 가장 그 기본이고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나 또한 소득도 줄어들 마련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익산시가 그 원인 진단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익산에서 인구가 이렇게 많이 유출이 되나 원인 진단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로 일자리 뭐 주택 문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인도 알고 있었어요. 일자리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다. 이거를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었어. 2016년도부터 해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송세월만 낭비했다. 이거는 우리 정원열 시장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익산이 인구가 줄어드는 게 익산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도 전국적인 추세다. 전국적인 추세고 출생률이 떨어지는데 익산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익산시에서도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출생률과 관계없이 인구가 감소하는데 출생률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그게 일자리다.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과감하게 펼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미진했다. 그러면서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켰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지금 전주에 출입하는 뭐 기자 같은 경우에는 송하진 지사가 지금 삼선에 대해서 도전 여부를 뭐 아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생각을 또 바닥에 많이 깔려 있다 그래요. 송하진 지사가 지난번에 선거 공약으로 200만 시대를 열겠다 다시 익산시 아마 전라북도 인구가 근데 실제로는 지금 180만도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 감소라는 게 가히 굉장히 충격적이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기초적인 건데 그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말로는 그렇죠. 뭐 탄소 강국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익산 이 한 부분을 보더라도 익산이 신성장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개발이라든가 청년정책 이런 거 내놓지만 뭐 예산으로 30만 원씩 주거나 학생들 유입 뭐 원광대학교나 이런 고등학교 이런 데다가 전입 학생들한테 돈으로 주는 그 숫자 행정에 또 돈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사실상 주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행정이 과거에 지금 재선을 하시는 동안에 행정의 실패가 저 밑바닥에는 이미 다 깔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 2017년도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의 실태와 정책 방안 연구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축소도시라는 거거든요. 전국의 20곳의 지자체, 시군구 포함해서
20곳을 발표를 하는데 인구 축소 도시로 익산시가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익산시가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이제 여기에 그 공실률, 공가율, 빈집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인구가 감소를 하는데 당연히 그 빈집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그 신축 아파트를 향후 몇 년 안에 2만 세대를 지금 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익산시가 정원윤 시장님이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만경강 주변으로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7,000세대, 약 7,000세대를 말씀하시는데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늘리는 정책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또 다른 산업 문제만 더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저희들이 비판을 하게 되면 존경하는 정원열 시장님, 그럼 대안을 내놔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대안을 내놔? 우리 추정만 하면 되지. 아니, 지적도 하지만 우리가 또 대안을 안 내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놓잖아. 내놓으면 뭐야? 안 됐잖아 또. 그잖아요. 응? 소규의 경력기. 그러니까 아무리 대안을 내놔도 안 들어.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한다. 제가 그 일자리 정책 관련돼 가지고 제가 그 익산시에서 공모를 한번 했을 때에 제가 응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려상인가 받았거든요. 표창장을 받았는데 그 받으면 뭐해? 안 해. 반영을 안 시켜. 가지고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지난 그 정원윤 시장님이 2018년도에 공약 중에 하나가 일자리 3만 개 만든다고 아마 했을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시장님. 네. 그런데 그때 2018년도에 일자리 3만 개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봤어. 과연 3만 개 됐나? 왜 그러냐면 뭐 공약 이행률 뭐 최상위 등급 뭐 받았다 정원윤 시장이 일전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가지고 일자리 정책과 관련돼 갖고 어느 정도 일자리가 늘어났나 봤더만은 야 대단하더만. 그 노인 일자리, 공공 일자리가 거의 99% 가량 되는 것 같아. 아니, 노인분들 예? 경로당에 그 한 분 두 분들이 그 경로당 청소하는 그것도 일자리라고 그러면은 그게 안 되지.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익산은 항상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익산은 지리적으로 전주하고 군산 그 사이에 있다. 삼각지대 그 가운데 지역에 있는데 그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그러면서 보육과 그리고 청년 정책을 같이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에 따른 그 추가적인 그 대책이나 이 방안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하는데 일산에 일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기업이 없는데. 그잖아요? 기업 유치가 곧 일자리, 이것은 어느 세월에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만들고 하냐는 거죠. 그럼 뭐냐? 라는 건데, 그러면 청년 창업밸리, 시티콘밸리 있잖아요. 시티콘밸리? 예? 실리콘밸리지. 그래.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메리카를 갔다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익산을 창업밸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익산의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돼. 반영이 안 됩니다. 저녁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해보면은 젊은이들 보기가 그렇게 좀 쉽지 않고 특히 어린 아이들 보기는 더더욱 어렵고 아이들이 우는 소리 또 떠드는 그 웃는 소리 이런 소리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뭐 끝이 보여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정원열 시장님과 차기 시장 후보로 나서시는 분들한테
청년 정책, 그렇다고 해서 노인 정책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 정책을 유지하되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뭐 더 좋은 데 가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보다는 고향에서 내가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가족 친구들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 순천시가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순천시가 익산하고 그 지리적인 거 그리고 또 이런 환경들이 얼추 비슷하거든요. 광양하고 여수 네.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에 익산하고 그 환경이 비슷한 게 뭐냐면 교통, 의료, 교육 그렇지. 이것들이 삼박자 어우러지거든요. 네. 근데 거긴 잘 살렸어 순천.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익산은 정말 풍부한 그 지리적 여건. 예? 그게 얼마나 유리합니까? 서울에서 1시간, 목포에서 1시간이에요. 딱 중간 지점이거든. 그걸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익산에는 30만 도시의 원대 병원처럼 3차 병원이 있는 도시는 없다. 없어요. 예. 그리고 교육, 익산이 옛날부터 교육의 도시였어요. 예. 지금은 이제 전주에 밀렸지만 익산이 교육 도시였거든요. 예. 그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순천이 롤모델이긴 하지만 롤모델로 추락만 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추락만 연이어서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문제만 지적을 했는데 이 말씀 도중에 이 청년 정책이라든지 교육 정책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인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내용도 알고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도 알고 있고 정원시장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아마 지금은 얘기할 거야. 백이야기 무효다. 할 건 다 해봤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년에 심판될 겁니다. 반드시 심판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인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열띠게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어떻게 한번 정해지진 않았지만 익산 시장과 관련돼서 지금 한번 시기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냐 싶거든요. 공식 출마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본인들의 입장 표명이 있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익산 시장과 관련돼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었습니다. 오늘 이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